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어제였죠. 유진투자증권에서요. 그 반도체 22년도 하반기에 대한 그 산업 전망을 레포트를 내놨는데요. 자, 타이틀이 이겁니다. 쏟아붓는 비 속에서 운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성능이 좋은 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한 차를 몰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에서 성능이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이 좋은 회사를 사야 되고,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건 밸류에이션이 낮은 그런 자동차를 골라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손에 꼽히는 회사들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메모리 시장은요, 지난해에 메모리입니다. 자, 메모리는 지난해에 31%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16% 정도,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적지만 16% 정도 성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반도체 시장은요, 작년 대비 26% 정도 성장을 할 예정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반도체 주가는 최악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이유들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호해진 반도체 시장을 말하는 건데요. 자, 지금 추세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반도체는 사이클릭, 즉 시크리컬, 시크리컬 업이라고 해서 계속 주기가 반복되었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주기가 반복되었던 건데, 요즘은 이게 추세가 굉장히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요때까지는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 근래 들어와서는요, 요게 월별로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 올라야 될지, 그리고 언제 내릴지, 즉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사이클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업체의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해 보인다. 뭐 이런 첫 번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 지수에 비해서 반도체의 흐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을 제가 앞에서 하이닉스 때인가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 ISM 제조 지수가 55.4, 55.4,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의 55.4 정도로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즉 1.7%가 하락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이 회복 가능성보다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최대 변수는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를 봤더니 지금 2000년 21년 이후로부터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전에 지금 똑같은 어떤 지표에서도요, 예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에너지였습니다. 당연히 유가 때문에 올랐던 건데, 에너지 비중은 굉장히 낮아지고요. 대신에 주거비, 그리고 교통, 그리고 식품, 자, 이런 생필품 같은 부분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상승세가 너무 높아졌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항목이 둔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 CPI도 안정화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네요. 이 점점점점 된 부분은 미국 10년채 국채금리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은 CPI 지수인데요. 자, 지금 역대 10년물이 요 10년물보다 요 CPI가 올랐던 부분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10년채 국채는 거의 다 요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10년채 금리가 더 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올해부터 지금 뭐 갭이 상당히 크죠. 즉 이런 식으로 물가가 훨씬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엔 성장 가능성이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최근 나스닥이 약세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희망적인 변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왼쪽 그림은요, 중국의 그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자, 중국 부분이 지금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 왔는데요. 자, 이러면서 당연히 지금 중국의 PMI 지수가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위안화가 약세일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달러는 지금 굉장히 강세잖아요. 예, 달러는 강세고 위안은 약세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미국 수입물 있잖아요. 네, 수입 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당연히 미국 물가에도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좀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변수입니다. 예, 당연히 그 희망적 변수인데요. 자, 지금 이 차트는요, 그 미국의 그 기준 금리를 올렸을 때, 네,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과 저희 나라의 그 디램 사이클, 네, 그 사이클이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요 때가 금리 인상기죠. 예, 그러면서 지금 디램 매출은 지금 역시나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박스에서도요. 자, 금리 인상기에 디램 매출이 올라가네요. 금리 인상기에 디램 매출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금리 인상기에 디램이 엄청나게 올라면서 지금 이때가 메모리 그 반도체의 최고 슈퍼 호황기였지 않습니까? 자, 당연히 이번에도 금리가 인상하면 당연히 디램 부분에도 인상 그 호황기가 엮어지지 않겠느냐. 자, 이런 긍정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반도체의 3대 수요 시장을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가 3대 수요는 첫 번째는 PC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휴대폰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서버향 부분인데요. 당연히 그 매출 부분은 서버가 넘버원이고요.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PC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요, 그 PC 출하량인데요. 자, 당연히 코로나 시절에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작년이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분은요,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견조한 그 PC 수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상하이하고요, 그리고 쿤산, 네, 중국의 이 상하이와 쿤산의 봉쇄 때문에 그 PC 세트 부분이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생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PC 그 수요 부분은요, 조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서 마이너스 5% 정도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자, 팬데믹 시절에 당연히 뭐 저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휴대폰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나가서 휴대폰이 물론 성능면으로 해서 자기가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뭐 이쁜 거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쁜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마스크만 끼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꿀 이유가 없었죠. 자,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훌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자, 올해 부분도 좀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문제가 또 뭐가 생겼습니까? 네, 중국의 봉쇄, 중국발, 그리고 우크라이나발 이 전쟁 때문에요. 지금 하반기에는 뭐 조금 수요가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매우 조금 안 좋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휴대폰의 어떤 그 시적 수요의 그 예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버인데요.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부분이 그 미국의 빅테크 4개의 업체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네, 페이스북이죠. 자, 이 친구들이 뭔가의 데이터를 돌리려면 당연히 서버가 최첨단이라야 되고 굉장히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특히 올해 그 구글이요, 대규모의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지금 이래서요, 작년 대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마존과 그 메타의 이익이 굉장히 대폭 감소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요, 구글 부분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메타 부분이죠. 메타의 지금 실적이 1쿼터부터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존은 지금 더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은 아니다, 이 정도로가 되지만 우리는 투자는 분명히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투자가들은요, 조금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 부분에 어떤 예측했던, 그리고 자신들이 공언했던 만큼의 그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엔 당연히 저희들의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디램 현물가입니다. 그리고 고정가는 요 파란색 고정가인데요. 자, 이 현물가는 결국엔 중간에 있는 도매상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때 21년 뭐 말부터요, 예, 이렇게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월 24일 날 러시아의 침공 이후로 그때부터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정가와 현물가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현물가가 요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고정가 역시도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울한 현실은요. 자, 이게 그 경제 규모 10대 국, 10대국의 그 IMF에서 그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한 건데요. 자, 지금 일본만을 제외하고는요, 전부가 작년 대비, 21년도 대비 다 빠져버리는 모습들입니다. 네, 이렇게 빠져버리고 있어서 지금 뭐 결론은 세계 경제가 둔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 예상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요, PC는 마이너스 5% 정도, 그리고 스마트폰은 0%, 뭐 이거는 똑같네요. 그리고 서버 부분만 플러스 8% 정도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그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램 시장의 그 장기 추이는 어떠냐 이겁니다. 자, 지난해 21년도가 45%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그 이상의 11% 정도가 추가로 성장이 가능한데, 자, 낸드 역시도 작년에 이렇게 올라오고 올해도 지금 더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낸드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키옥시아가 그 오염 사고를 냈잖아요. 그래서 오염 사고 때문에 이 낸드 가격이 금세 휙 하고 올라갔었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하반기 부분은요, 당연히 뭐 안정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하락할 전망인데, 결론은 한 3% 정도의 그 시장이 성장할 예정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는 88,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반도체 대형주 탑픽으로 추천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주가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 이거죠. 그러나 메모리는 역대 최고에 근접하는 실적을 낼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말도 맞는 그 비메모리 부분도 기대만큼은 아니라도 한 단계 전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 그 휴대폰에서 GOS 있잖아요. GOS 이슈로 시끄러웠지만 1분기에 그 맥스 6년 사이에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다 이겁니다. 휴대폰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우려 요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가는 너무 가혹하리만큼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빠르게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실적을 봐볼게요. 1쿼터가 지금 14조입니다. 그리고 이번 2쿼터에 16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쿼터도 15, 그리고 4쿼터도 14, 작년 대비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총으로 보면요, 영업이익이 작년이 51.6조였는데 올해는 60조를 넘길 예정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88,000원에 그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입니다. 뭐 세계 2위의 디램 생산업체인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목표가 14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이상 내려갈 여지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자, PBR이 1.2배고 1.2배 정도에 도달한 거는 더 이상 내려갈 여지가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1분기에는 그 예상치도 못한 판매 보증 충당 부채라는 게 있답니다. 자, 그거를 부채를 3,885억을 적립을 해놨답니다.
여기다가 그 솔리다임, 그 인텔 그 인수하면서 들어간 그 솔리다임에 관련된 일회성 비용으로 1분기가 숫자로는 조금 뭐 기대 이하였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로 재고가 10조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그 재고 자산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2분기에는 그 낸드 판매, 낸드가 올라가고 그리고 환율이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1분기 대비 1.5에서 1.6조가 증가한 4.4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분기에 이렇게 보시면 4.4조 정도를 그 영업이익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2년도 총으로 보면 15조의 영업이익, 이 정도를 작년 대비 굉장히 높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한 15% 정도 뛰는 건가요? 거의 한 20% 뛰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정도로 그 이익이 점프할 부분이라서 지금 14만 원을 타겟 프라이스로 하면서요, 뭐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DB 하이텍입니다. 자, 이 DB 하이텍은 8인치 파운드리 수혜주인데요. 자, 이 8인치 파운드리가 이 웨이퍼가요. 지금 가격이 초강세랍니다. 강세도 아니고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훨씬 길어질 예정이랍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웨이퍼 생산량이 154만 장으로 6% 정도가 증가했지만 그 ASP, 즉 판매가죠. 네, 판매가는요. 689달러로 26%가 늘었다는 거예요. 자, 생산량은 6%지만 이익 마진은 26%가 뛰어났고요. 그리고 올해 역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요즘 그 전력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이요. 그 안정적인 파운드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지금 아우성이랍니다. 왼쪽 부분은 지금 생산량, 이 부분은 지금 생산량이고요. 그리고 ASP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 부분은 뭐냐면요. 그 경쟁사 대비 지금 지금 이 퍼의 비교입니다. 자, DB 하이텍은 지금 5.8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타워 같은 데는 지금 21%, 화홍 뭐 다 중국인 것 같아요. 아니면 대만 정도겠죠? 17. 그리고 SMIC 13. 네. 파워칩 그리고 UMC 7.5. 자, 그래서 경쟁사 대비에 퍼가 굉장히 낮은 지금 저평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요. 85,000원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입니다. 네, 유진테크인데요. 자,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의 시가총액과 1쿼터 영업이익을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시가총액은 지금 가로선이고요. 영업이익은 세로선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유진테크 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높죠. 그 바로 밑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있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그리고 원익 IPS 이런 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유진테크와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한미 반도체인데요. 자, 지금 오른쪽 그림은요. 지금 매출액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그리고 그 영업이익은 이 실선인데요. 자, 지금 이 유진테크는요. 그 SK 하이닉스의 낸드 공정의 낸드 부분에 미니 배치, 라지 배치가 있고 미니 배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ALD 부분이겠죠. 네, 원자 증착 장비잖아요. 자, 이 부분이 올해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분기 매출은 1,14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25억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매출에서 SK 비중이 80% 정도가 되는데요. 자, 나머지 부분은 아마 삼성인 것 같은데요. 자, 삼성 역시도 뭐 모든 시험에 다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납품이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부품 부족과요, 운송 물류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에 대한 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2분기는 1분기보다 실적이 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다시 회복하는 추세가 전망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요. 6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지금
후공정의 대표 주자죠. 네, 한미 반도체도. 자, 왼쪽 그림은 역시나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인데요. 아, 거꾸로네요. 이번엔 영업이익이 막대 그래프네요. 그리고 매출이 지금 이런 겁니다. 야, 보시다시피 지금 영업이익이 매년 엄청나게 점프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초였나요? 네, 작년 말부터 해서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요 검정색이 주가죠. 주가가 작년에 엄청나게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초록색 부분이 지금 영업이익이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분기보다 그 이번 1분기는요 조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 매출은, 그리고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38%의 매출이 일어났네요. 자, 이유는 유진테크하고 비슷합니다. 그 서플라이 체인, 즉 제공해주는 그 업체의 혼란으로 그 유진테크의 아까 전공정 장비가 설치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공정에서 설치가 늦어지다 보면 그 파급 효과가 후공정 장비까지 미치겠죠. 22년도, 네, 작년 대비 올해 22년도는 실적이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아까 왼쪽 그림은 똑같은 겁니다. 유진테크처럼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다 이겁니다. 자, 이 회사는요, 그 반도체 장비에는 반도체는 83% 정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의 16%가요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제일 큰 약점은 국내 업체 한 군데의 그 업체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는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영업 부분의 마이너스 부분을 기술력과 해외 고객사 확대로 극복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디램의 그 미세 공정과 낸드의 단수 있잖아요. 낸드는 이렇게 층층이 올려가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단수 증가에 대한 고난도 공정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실적 성장 모멘텀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내년 이후부터는 태양광 장비까지 포트폴리오가 확대될 전망이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예측으로, 그리고 목표가는 29,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진투자증권에서요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내 그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등등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결론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물론 내년에는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아닌데, 지금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빠졌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